이제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광학습팀 백승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트랜스 드리머라고 하는 이제 RL with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스라고 하는 이 부제를 가진 이제 아카이브에 2022년에 공개된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도입부에서는 이제 비주얼 컨트롤 프로블럼, 즉 어떤 이미지를 보고 제어하는 문제에서 이제 강학습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어떤 표현학습과 관련된 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본 발표에서는 이제 트랜스 드리머의 어떤 모태가 되는 드리머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 트랜스 드리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 드리머에서 수행한 어떤 실험들에 대해서 실험 환경, 그리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부입니다. 일단 비주얼 컨트롤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고 객체를 어떤 강학습으로 제어하는 이런 문제들에서 이제 사실 표현학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떤 이 옵저베이션을 어떤 표현하는 문제와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어떤 정보, 즉 이 앞체를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 폴리시를 학습하는 문제, 이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그 엔드-투-엔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과제를 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기존의 어떤 고전적인 그 모델 뿌리 메소드, 이 TD3나 SAC, 디포피즈와 같은 이러한 기법들로 해당 어떤 문제들을 엔드-투-엔드로 학습하게 될 때는 이제 모델과 폴리시를 이제 리오드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시그널 자체가 리오드밖에 없는데 이 이미지 내에서 오브젝트에 대해서 좀 분간을 해야 되고, 분간한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제어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학습하는 것이 좀 혼란스럽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델 뿌리 메소드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표현학습과 관련된 기법들을 어떤 익스텐션으로 더하는 그런 기법들이 좀 연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 보조 태스크들을 학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앞단에다가 이제 이 강학습 폴리시 앞단에다가 오토 엔코더 같은 걸 붙여가지고 이제 오토 엔코더를 학습시키면서 좀 이제 피처가 학습 잘 되게끔 하고, 그 다음 엔코더에서 나오는 임베딩 벡터를 폴리시에 넣는 그런 방식의 어떤 기법들이 좀 주로 이뤘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이 비주얼 컨트롤 문제에 활용하는 이 DRQ라고 하는 어떤 강학습 모델과 또 레이턴트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이러한 어떤 로스를 이제 기존의 강학습 로스에 더해주는 이런 어떤 방식들이 있었고, 그 다음 이 표현학습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조금 유리하다는 어떤 연구들을 이제 강학습으로 가져와서 이제 강학습의 어떤 폴리시 로스 혹은 밸류 로스에다가 해당 어떤 SSL 로스도 더해주는 방식의 어떤 기법들도 조금 제한이 되어 왔습니다. 이와는 조금 별개로 이제 어떤 모델 학습과 폴리시 학습을 아예 별개로 분관지어 가지고 학습하는 이 모델 베이스드 강학습이라는 어떤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기법들을 이 문제 이후에 바로 적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기법들이 어떤 계산적으로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비주얼 컨트롤 문제에서 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투 이미지를 의미하는데, 이 이미지 차원 자체가 약간 작다고 하더라도 84 곱하기 84 이렇게 좀 차원이 크기 때문에 이 84 곱하기 84 어떤 픽셀에 그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계산적으로 좀 비싸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기존의 어떤 플라넷, 심플 같은 것들이 연구되긴 했지만, 특히 심플 같은 경우는 픽셀 다이나믹스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 레이턴트 다이나믹스를 함께 이용해가지고 모델 베이스드 아래를 이용하는, 특히 어떤 다이나믹스 자체를 이제 RNN으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 이 드리머 같은 어떤 연구들이 조금 좋은 성능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아타리 게임 환경에서 이제 휴먼 레벨 퍼포먼스를 드리머라고 하는 논문이 이제 V2에서 좀 이기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입부였습니다. 트랜스 드리머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트랜스 드리머의 어떤 모태가 되는 그 드리머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드리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드리머라고 하는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모델 베이스드 RL, 그러니까 모델 학습과 폴리시 학습을 따로따로 하는 그런 기법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모델 학습하는 부분이 이제 월드 모델, 폴리시를 학습하는 부분이 이제 비헤비어 러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발표에서는 이제 월드 모델에 대한 얘기만 해드릴 것이며, 이제 질문을 주시면은 폴리시 러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이 드리머라고 하는 논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타리 러닝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아타리 게임 환경에서 그 휴먼 레벨 퍼포먼스를 달성한 첫 번째 어떤 모델 베이스드 RL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L 혹은 에이전트 혹은 모델. 그래서 그 중에서 그 두 가지 큰 구조 중 하나인 월드 모델은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이제 복원하는 부분도 있고, 이 이미지가 다음 이미지로 넘어갈 때 어떤 그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이제 리워드까지도 학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 비주얼 컨트롤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 인코더라는 게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이 이미지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학습하는 것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미지를 특정 차원으로 어떤 줄인 이 Z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학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축소시킨 어떤 레이턴트 스테이트의 다이나믹스를 학습하기 위한 이 가운데 보이는 이 백본 모델, 리커런트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 즉 RSSM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RSSM의 학습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어떤 구조 태스크들로서 이제 프리딕터들이 존재합니다. 이 프리딕터는 이제 오토엔코더처럼 이제 해당 스테이트를 받아가지고 이제 옵저베이션을 복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리워드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하는 감마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RSSM에서는 이 레이턴트 스테이트 ST를 다음과 같이 어떤 ZT라고 하는 것과 HT라고 하는 각각 스토케이스틱한 부분과 디터미니스틱한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토케이스틱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지와 이제 어떤 H라고 하는 걸 입력받아서 만들어내는 이 ZT가 이제 어떤 스토케이스틱한 스테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자연에서 존재하는 혹은 그 게임 내에 존재하는 어떤 랜덤성을 어떤 캡처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디터미니스틱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어떤 RNA 셀로부터 받는 이 히든 스테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어떤 템포럴한 어떤 디펜던시를 캡처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SSM은 이 HT와 ZT의 조합으로서 이 레이턴트 스테이트 ST를 구성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리머의 월드 모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모델들을 가지고 어떤 이 비주얼 컨트롤 문제에서 이 모델들의 어떤 다이나믹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SSM의 어떤 모델 컴포넌트를 또 수식으로 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프리딕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미지라던가 이제 리워드라던가 디스카운트 팩터들을 이제 예측하는 이런 모델들이 이제 뒷단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이미지랑 또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받아 가지고 이 레이턴트 벡터 Z를 만들어내는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그리고 이 Z를 모사하는 트랜지션 프레딕터도 존재합니다. 이 트랜지션 프레딕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이 모델 베이스 아래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모델을 가지고 가상의 궤적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작업을 좀 하는데, 그때는 이제 가상의 어떤 궤적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X가 입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을 통해서 요거만 입력받고 요것들을 상상해내는 것이거든요. 약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구공이 날아오면은 여기로 날아오겠는데 하고 저희가 약간 야구 배트를 갖다 대잖아요. 그것처럼 이 드리머 같은 어떤 모델 베이스드 RL 에이전트들은 이 특정 스테이트를 받은 다음에 그 후에 어떤 스테이트를 예측해내는 어떤 그런 가상의 어떤 이미지너리 프로세스를 받는데, 그때는 이 XT가 입력이 되지 않으므로 이 어떤 트랜지션 프레딕터 모델이 XT가 없어도 Z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ZS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리커런트 모델 같은 경우는 이 HZ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캡처할 수 있는 이제 RNN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드리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부터는 트랜스 드리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 트랜스 드리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좀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이제 기존에 어떤 MLP 기반의 혹은 RNN 기반의 이러한 어떤 특정 한계가 있는 이 모델들로서 다이나믹스 혹은 월드 모델을 학습하는 어떤 모델 베이스드 RL과 달리 이 트랜스드리머라고 하는 이 에이전트 혹은 모델은 그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모델의 어떤 다이나믹스들을 캡처하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들을 풀 수 있고 거기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낸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어떤 드리머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워크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RNN 기반의 어떤 백본 RSMM을 트랜스포머 기반의 백본으로 이제 대체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RNN보다 트랜스포머가 이런 어떤 템포럴한 어떤 디펜던시를 잘 잡는다는 거를 좀 알고 있잖아요. 또한 어떤 롱텀 메모리 관련된 어떤 성능이 좋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델 베이스 RL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적용해보고 결과까지 낸
그런 논문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자들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액션 컨디션드 모델을 이제 제안했는데, 요건 이제 드리머랑 거의 똑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액션만 입력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옵저베이션, 리워드, 뭐 디스카운트 이런 것들을 어떤 예측해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자들이 제안한 트랜스 드리머라고 하는 이 논문은, 그래서 RNN을 트랜스포머로 바꿨을 뿐인데, 이제 롱텀 메모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필요한 태스크들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쇼텀 메모리가 필요한 태스크들에서도 좀 좋은 성능을 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파이널 퍼포먼스와 어떤 정성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보여줬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제 트랜스 드리머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십시오. 트랜스 드리머의 어떤 본격적인 내용 설명드리면은, 아까 제가 드리머의 그 RSSM 구조를 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트랜스 드리머는 이 RSSM을 TSSM이라고 하는 어떤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로 교체한 어떤 모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들이 이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RNN을 트랜스포머로 이제 간단히 교체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같은 효과를 얻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트랜스포머는 RNN과 달리 이제 어떤 패스트 스테이트에 좀 직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RNN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스테이트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응축된 정보를 가지고 뭔가 어떤 추론을 해내는 거라면, 이 트랜스포머는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병렬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주고 있습니다. RNN 기반의 그 녀석들은 안 된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RNN을 트랜스포머로 바꿨을 때 이 RNN 기반의 RSSM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들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트래젝토리 이미지네이션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드리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이턴트 스테이트 S가 디터미니스틱한 H와 스토케이스틱한 Z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TSSM도 그런 어떤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SSM과 TSSM, 이거의 어떤 수직적인 차이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이 디터미니스틱 스테이트 HT가 이제 어떤 RNN 계열의 어떤 모델에서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전에 히든 스테이트의 어떤 출력을 입력으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탈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즉 Z를 만들어내는 이 모델에서는 원래는 이제 RSSM은 여기에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받았었는데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TSSM에서는 그 고리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X만 받아서 Z를 출력하는 그런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로 조금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스토케이스틱 스테이트 모델, 여기 아까 요거였죠. 요 어떤 분기는 그대로 있고 나머지 프레딕터들도 이제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TSSM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이 중 두 번째 차이인 이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에서 HT가 빠진 거에 대해서 저자들은 이제 좀 이제 근시적인 이제 표현 모델이다. 이제 마이오픽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은 몇 가지 실험도 좀 수행했습니다. 드리머에서도 이제 HT를 탈락시켜 봤더니 드리머에서도 파이널 퍼포먼스는 어떤 뭐 변화가 없더라. 그러니까 빼는 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뺐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는 게 트랜스포머에서는 좀 더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네이션 관련해 가지고는 RSSM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이제 어떤 이미지네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 타임에서 여기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기 들어오면은 이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 X3이 안 들어와도 Z3를 만들 수 없는 게 아니라 H3에서 Z3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미지네이션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폴리시 러닝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리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트랜스 드리머는 드리머랑 동일한 걸 이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버 오브 이미지네이션 트래젝토리에 관해서는 이제 이 드리머 같은 경우는 어떤 리플레이 버퍼에서 스테이트들을 다 이제 가져온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다 이미지네이션을 수행합니다. 요거를 받으면은 이렇게 상상하고, 요거를 받으면 여기부터 상상하고,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 버퍼에서 샘플링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미지네이션을 다 하는데, 이제 트랜스 드리머 같은 경우는 여기에 RNN이 아니라 트랜스포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많이 차지한다.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하긴 좀 그렇고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이미지네이션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트랜스 드리머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제 어떤 오브젝티브 관련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자들은 이제 TSSM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드리머랑 사실은 똑같은 어떤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리머랑 거의 똑같은 로스 펑션을 사용하고 있고 또 드리머를 아시는 분들은 이제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로스 펑션이고 하지만 이제 드리머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저자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TSSM은 어떤 액션 컨디션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액션들이 입력되었을 때 이제 OT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때 OT는 일반적으로 강학습에서 말하는 옵저베이션이 아니라 이제 옵저베이션, 리워드, 디스카운트 즉 아까 저희가 봤던 요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이제 요런 어떤 하나의 튜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를 이 액션 컨디션 이 제너레이션 모델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이제 어떤 Z에 대해서 어떤 컨디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해를 해주고 그다음 H도 이제 이용하고 이제 요식을 이제 그 저희가 그 어떤 VA에서 봤던 그 어떤 뭐 젠센 부등식 뭐 쓰고 뭐 어떻게 베리에이션을 포트를 쓰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엘보를 만들어내면은 요식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이제 요게 사실은 드리머랑 동일한 어떤 로스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TSSM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얘기도 드렸고 이 장부터는 그래서 트랜스드리머의 실험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실험 환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험 환경은 이제 이 저자들이 직접 만든 이제 히든 오더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이 어떤 인바이러먼트랑 이제 딥마인드 컨트롤 슈트라고 하는 이제 비주얼 컨트롤 문제 환경 그리고 이제 아타리 러닝 인브라고 하는 비주얼 컨트롤 환경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왜 실험을 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자들이 실험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트랜스 드리머는 이 드리머보다 좀 롱텀 메모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장기 기억력이 필요한 태스크에 대해서 좋은 어떤 성능을 보일 것이냐 이런 질문을 좀 남겼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다음과 같은 이 환경을 만들어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드리고 두 번째로 월드 모델과 그러니까 트랜스 드리머의 월드 모델과 드리머의 월드 모델을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저자들이 정량적인 어떤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지표까지 좀 분석을 함으로써 이를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걸 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롱텀에서 잘하는지도 확인할 건데 숏텀 메모리가 필요한 간단한 환경에서도 이제 트랜스 드리머가 잘 동작할 거냐, 뭐 드리머에 비해서 잘 할 거냐라는 거를 이제 또 질문을 남겼고 이를 위해서 드리머에서 좀 활용이 되었던 이제 ALE 그리고 어떤 비주얼 컨트롤의 대표적인 문제인 DMC에서 이제 좀 실험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히든 오더 디스커버리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빨간색이 에이전트고 이 공 4개가 있거나 5개가 있거나 6개가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인데 이 빨간색 에이전트가 공들을 이 에이전트는 모르는 정해진 순서대로 잡아야지만 이제 에피소드가 끝나는 성공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환경입니다. 즉 에피소드가 생성되면은 이 초, 파, 회, 보 이거의 어떤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에이전트는 모릅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해당 에피소드 내에서 여러 번의 탐험을 하면서 그걸 기억을 해내야 돼요. 초록색 다음에 파란색 가봤더니 안 되네. 그럼 초록색 다음에 회색이나 분홍색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 회색까지 찾고 분홍색 가야 되나 파란색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사실은 장기 기억력이 필요한 이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3D, 2D로 이렇게 환경을 나눴는데 3D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인칭 뷰여가지고 합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마인드 컨트롤 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족 환경이란 동일한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고 유사한 어떤 태스크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ALE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아타리 환경, 게임 환경입니다. 각각 이것들에 대해서는 4개의 태스크들을 작성시켜 봤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장부터 실험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들은 많은 실험은 하지 않고 그냥 드리머와 트랜스 드리머의 어떤 성능만 좀 비교했는데요. 트랜스 드리머를 빨간색, 드리머를 초록색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 트랜스 드리머의 어떤 파이널 퍼포먼스가 이제 드리머에 비해서 이 롱텀 메모리가 필요한 이런 환경들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 숏텀 메모리가 필요한 어떤 환경들에서는 파이널 퍼포먼스는 컴패러블한 약간 그런 어떤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2장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히든 오더 디스커버리 태스크들, 즉 롱텀 메모리가 필요한 어떤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트랜스 드리머가 좀 드리머를 좀 압도하는 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 것은 이제 DMC, ALE 같은 어떤 숏텀 메모리가 필요한 태스크들, 즉 상대적으로 좀 쉬운 태스크들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가 좀 인덕티브 바이오스가 없다 보니까 학습의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RNN 기반의 드리머가 어떤 쫙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은 더 빠르다. 하지만 파이널 퍼포먼스는 둘 다 좋다라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좀 이제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자들은 이제 이 어려웠던 환경에 대해서 좀 이제 이 파이널 퍼포먼스가 사실은 이 크기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좀 성공률을 통해서 조금 더 잘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공이 4개일 때 혹은 5개, 6개일 때 이 트랜스 드리머 그리고 드리머의 어떤 에피소드의 어떤 석세스 레이쇼를 어떤 비교한 결과 트랜스 드리머가 4볼일 때 이제 23%, 드리머가 7%. 그래서 큰 차이가 났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5개의 공, 6개의 공을 가지는 어떤 히든 오더 디스커버리 태스크들에서는 트랜스 드리머는 그래도 5%, 1% 정도의 어떤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드리머는 각각 0%. 그러니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이게 에피소드를 봤을 때 보자마자 성공할 확률이 이제 0%에 준한다는 거를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두 번째 질문인 그래서 트랜스 드리머랑 드리머의 어떤 월드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비교할 거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좀 정량적인 그리고 정성적인 어떤 실험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결과라고 하면은 이제 이 월드 모델이 결국에는 이제 약간 예측해내는 게 리워드 그리고 옵저베이션에 대한 복원 그리고 이제 그 출력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잖아요. 이 중에 디스카운트 팩터는 빼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MSE를 좀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지표를 보면은 프레딕트 이미지에 대한 어떤 MSE 그리고 리워드 프레딕션의 어떤 어큐러시를 보시면 이제 트렌트 드리머가 드리머에 비해서 콘텍스트가 길어질수록 더 좋은 어떤 성능들을 보이는 것을 저희가 실험의 어떤 논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정성적인 결과를 보시면은 그럼 이제 이매진 같은 경우도 얼만큼 트랜스 드리머가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정성적으로 좀 보고자 했대요. 저자들이 이제 논문으로 공개한 그 어떤 그림을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실제 어떤 트레젝토리인 거죠. 이제 3D 어떤 히든 오더 디스커버리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다음과 같은 어떤 트레젝토리를 얻었다고 했을 때 이 트랜스 드리머는 이를 거의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미지너리 상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커진 거는 이제 얘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볼로 넘어가는 거고 이거 캐치한 거죠. 근데 캐치했을 때 좀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논문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을 보시면 중앙에서 잡았는데 좀 오른쪽에서 잡을지 왼쪽에서 잡을지 이런 디테일은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드리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는 이런 궤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작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미지너리를 했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실제와 많이 다른 어떤 그런 상상 궤적을 만들어낸다라는 걸 정성적으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태스크에서는 실제로 어떤 드리머의 성능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좀 답변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